안녕하세요. 논어 배우기입니다. 20편으로 구성된 논어입니다. 논어는 모두 20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편의 제목은 말씀드렸듯이 9절에 첫 절에서 적당히 두세 자를 따 붙였습니다. 따라서 각 편의 제목은 대체로 내용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19편 자장편입니다. 자장편은 총 2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25절로 했습니다. 절로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장편에는 공자의 제자들의 말이 주로 실려 있습니다. 편명이 자장인데 여기에서는 등장하는 자하라는 분, 자의 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자공의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자, 자유, 증자 등의 말이 있습니다. 안외의 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자장편은 제자들이 편집에 하여 붙여놓은 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1절 가겠습니다. 매니저, 네네. 자장이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1절 보면요. 자장이 말하였다. 첫 절을 따온 거죠. 그래서 자장편이 된 겁니다. 자장이 말하였다. 선비는 위급함을 당하면 목숨을 걸고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움인가 생각하며 제사 지낼 때는 공경스러운가 생각하고 상을 당하면 애통함을 다하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서양 철학에서는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당위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근거나 이유를 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2절입니다. 자장이 말하였다. 덕을 지키되 넓히지는 못하고 도를 믿되 성실하지 못하면 어찌 그의 존재가 대단하다 할 것이며 어찌 그의 존재를 무시한다 탓하겠는가. 3절입니다. 자하의 문인이 자장에게 사람을 사귀는 법을 물었다. 자장이 말하였다. 자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과는 사귀고 좋지 못한 사람은 거절하라 하셨습니다. 자장이 말하였다.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르구나.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나 일반 중인도 받아들이며 훌륭한 사람을 칭송하나 무능력한 사람도 동정하는 것이다. 내가 크게 현명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대함에 어떤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현명하지 못하다면 남들이 나를 거절할 것인데 어떻게 남을 거절한다 하겠느냐. 4절입니다. 매니저, 네, 오늘은 몇 절까지 있어요? 25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장편은 제19편 자장은 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20편 마지막 편 요 임금이 말씀하셨다. 20편은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는 거죠. 마치는 겁니다. 말이 더듬어지네요. 자, 4절입니다. 자하의 말씀이 많다 했는데 이제 드디어 자하가 등장하셨습니다. 자하가 말하였다. 자가 뭐예요? 자하 사람 이름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이 뒤를 봐야겠죠. 뭐 하시는 분인지 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자하라는 분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여기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전 잘 몰라요. 자하가 말하였다. 비록 작은 재주라 하더라도 반드시 볼만한 점이 있을 것이나 멀리 발전하다 보면 집착하게 될까 두려움으로 그래서 군자는 배우지 않는 것이다. 5절입니다. 자하가 말하였다. 지금까지 공자가 말씀하셨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했는데 지금 자하예요. 19편에서는 날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날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달마다 매월 할 줄 알았던 것을 잊지 않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절입니다. 자아가 말하였다. 널리 배우고 뜻을 굳건히 하며 절실한 것부터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면 어질문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7절 자아가 말하였다. 여러 공인들은 일터에 있으면서 그들의 일을 이룩하고 군자는 배움으로써 그들의 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질문이 없으시네. 8절입니다. 자아가 말하였다.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까닭을 꾸며댄다.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댄다고 합니다. 저같은 까닭이 뭐예요? 까닭, 이유를 댄다는 거죠. 까닭. 옛날 말투입니다. 반드시 이유를 꾸며대려 든다. 다시 한번요.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까닭을 꾸며대려 든다. 잘못했어요 라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 까닭을 끌어댄다는 거죠. 9절입니다. 자아가 말하였다. 군자께서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세 가지 변화랍니다.
그를 바라보면 엄숙하게 느껴지고 그를 가까이 해보면 온화하게 느껴지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엄격하게 느껴진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좋은 질문이었어요. 10절입니다. 자아가 말하였다. 네, 몇 절 남았어요? 지금 10절이니까 마지막 25절까지 읽으면 몇 절인지 계산해보세요. 펭수님. 자아가 말하였다. 군자는 사람들이 12절. 믿게 된 뒤에야 그들을 부린다. 믿지 않을 적에는 자기들을 학대한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신임을 받게 된 뒤에야 윗사람에게 간하는 것이다. 신임을 받지 못할 적에는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11절입니다. 자아가 말하였다. 큰 덕에 있어 그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작은 덕에 있어서는 더하고 덜한 거에 있어도 괜찮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잠깐만요. 큰 덕에 있어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면 작은 덕에 있어서는 더하고 덜한 게 있어도 괜찮은 것이다. 그렇군요. 12절입니다. 자아가 말하였다. 자아의 문화의 제자들은 물 뿌리고 쓰는 일과 손님 대접하는 일과 나아가고 물러가는 몸가짐 따위는 잘하는 셈이지만 그러나 말단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단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배우는 게 없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자아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자유가 잘못이야. 군자의 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전해주고 어떤 것을 뒤로 미루며 게으려 할 것인가? 풀과 나무의 비유를 하면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키우는 거나 같다. 군자의 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인들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시작이 있고 끝맺음이 있는 교육은 오직 성인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맺음이 있는 교육은 오직 성인이야만 될 것이다. 네. 13절입니다. 자아가 말하였다. 네네. 카메라 삼각대 좋아? 네, 받침대 좋습니다. 이게 각도도 좋고요. 탄탄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맨이 등장하셨어요. 카메라맨께서 이걸 찍어주고 계십니다. 촬영하고 계십니다. 꼭 촬영한다는 말을 찍는다 그래요. 이 평상시에 습관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 사주셨는데 아주 좋아요. 탄탄해 보입니다. 네, 잠이 오죠. 네, 이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자아가 말하였다. 벼슬을 하고도 남는 힘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잠이 온다 했는데 공부를 하고 정치를 하고도 남는 힘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서 여력이 있으면 벼슬을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벼슬을 하고도 남는 힘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서 여력이 있으면 벼슬을 하는 것이다. 14절입니다. 이제 자유라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자유가 말하였다. 장례를 치름에 있어서는 슬픔을 다하는 데서 그쳐야 한다. 네. 자유도 사람 이름이야? 네, 자유도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공자님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자유가 말하였다. 내 친구 자장은 자유와 자장은 친구랍니다. 자장은 하기 어려운 일은 하기는 하나 어딜다고는 할 수 없다. 친구를 디스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16절 증자가 등장하시네요. 증자가 말하였다. 당당하구나. 자장의 거동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짐을 하기에는 어렵겠다. 자장을 조금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17절입니다. 증자가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사람은 자신의 성의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모의 장례는 반드시 다한다 하셨다. 18절입니다. 증자가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맹장자의 효도는 다른 점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가 선친의 가신과 선친의 정치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은 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셨다. 19절입니다. 25절까지인데 벌써 19절까지 이르렀습니다. 19절 맹씨가 양부를 사사로 삼자 양부가 증자에게 의논하였다. 증자가 말하였다. 윗사람이 올바른 도를 잃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진 지 오래이다. 만약 범죄의 실정을 파악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기뻐해서는 안 된다. 20절입니다. 자공이 말하였다. 주왕에 좋지 못한 점은 그처럼 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군자는 낮은 부리로 처신하기를 싫어하는 것이니
천하의 악이 모두 그리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군자는 낮은 부류, 미천한 사람처럼 처신하기를 싫어한답니다. 행동하기를 싫어하고 모든 천하의 악이 이 미천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자공이 매니저. 네, 이거 다 어느 시대 거야? 이건 중국에서 약 한 2200년, 300년. 제가 날짜를 잘 이렇게 못 외워요. 한 2200, 300년 된 것 같아요.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분들이 살던 시대예요. 한 100년, 200년 차이 나는데 4대 성인 이분들. 매니저. 네. 이거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몇 명이야? 어디에 논어에 나온 사람들이요? 네. 그건 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21절 읽어도 될까요? 팽수님, 어이 팽수가 아니고 아이 팽수님 읽어도 될까요? 팽수님. 예. 네,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공이 말하였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 같아서 옛날에도 일식과 월식이 있었나 봐요. 중국에서도 다 본 거죠. 군자의 잘못은 일식과 월식 같아서 잘못을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되고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게 된다. 훌륭한 사람들의 잘못은 모두 보게 된답니다. 그걸 고치면 또 모두가 우러러본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 잘못을 고쳐내면 대단합니다. 22절입니다. 위나라 공손조가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는 어디서 배웠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자공이 말하였다. 문왕과 무왕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남아있어 현명한 사람은 그중 큰 것을 알고 있고 현명하지 않는 사람도 그중 작은 것을 알고 있으니 문왕과 무왕의 도를 지니지 않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서나 배우시지 않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 어찌 일정한 스승이 계시겠습니까? 어디서나 배우신다고 합니다. 모든 곳에서 배운다는 거죠. 모든 곳에서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23절입니다. 매니저. 네, 무왕이 뭐야? 문왕, 무왕 사람 이름입니다. 왕 이름. 네. 왕은 뭐 하는 직업이야? 왕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거죠. 지금은. 네. 대통령은 뭐지? 선출직이지만 왕은 이렇게 자손 이렇게 이어서 하는 내지는 나라를 전쟁으로 이겨서 빼앗아서 왕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훌륭한 왕들이었나 봅니다. 문왕과 무왕이. 요순 왕이 가장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론 진시 황제도 있지요. 중국이 정말 큰 나라예요. 네. 23절 읽어도 될까요? 23절로 가겠습니다. 네. 숙손무숙이 조정에서 대부들에게 말하기를 자공이 공자보다도 현명하다 하였다. 공자님을 디스하시네요. 자복경백이 이 말을 자공에게 일러주자 자공이 말하였다. 궁전의 담으로 비유를 든다면 남의 담은 어깨 정도의 높이에서 나의담 같은데 이거 23절 이거 남의 담이 아니고요.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 오타를 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남의 담이 아니고 나의 담이에요. 이분의 담. 나의 담은 어깨 정도의 높이여서 집안에 좋은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으나 선생님의 담은 공자 선생님이죠. 담은 몇 길이나 되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종묘 서울에 있는 종묘 중국의 종묘죠. 아름다움과 여러 관리들의 부유함을 볼 수가 없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본인의 집의 담은 어깨 높이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공자님의 담은 너무 높고 길이가 길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공이 공자보다 현명하다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공자님의 담은 굉장히 길다. 들어가기 쉽지 않다. 24절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지? 숙손무숙이 공자를 비방하자 자공이 말하였다. 지금 숙손무숙이라는 분은 공자를 비방하는 분이네요. 연속 두 절에 이어서 비방합니다. 소용없는 일이죠. 선생님은 비방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현명하다는 것은 언덕이나 같은 것이어서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지만 공자 선생님께서는 해나 달과 같으셔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로 비교했습니다. 공자님을. 사람들이 비록 스스로 그분을 끊어버린다 하더라도
어찌 해와 달에 손상이 가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분수 모름을 드러낼 뿐이죠. 마지막 절에 도달했습니다. 좀 깁니다. 마지막 25절이야. 네네네. 진자금이 자공에게 말하였다. 이 목이. 당신이 겸손해서 그렇지. 공자가 어찌 당신보다 현명하겠습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군자란 한마디 말로 지혜롭다고 여겨지지 않고 여겨지고 죄송합니다. 군자란 한마디 말로 지혜롭다 여겨지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지혜롭지 않다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니 말은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미칠 수가 없는 것은 마치 하늘을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 없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계단을 밟는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께서 나라를 맡아 다스린다면 이른바 백성들을 세워주어 곧 올바르게 서게 되고 그들을 인도해 주어 곧 그대로 행하게 되고 그들을 안정시켜 주어 곧 따르게 되고 그들을 움직여 주어 곧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영광을 누리시고 돌아가실 적에는 애도를 받으실 것이니 어떻게 그분에게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펭수님 고생하셨어요. 25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매니저도 고생했어. 네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자 19편 자공편을 25절까지 함께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20편 6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 맛있는 거 사줘. 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